서울 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바꾸는 그 구간 약간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 것도 좋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항상 대체제를 찾는 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먼저 더 큰 수익을 얻는다고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고수들은 알았지만 당신은 몰랐던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네, 불용 신영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상승과 하락장에 어떤 분위기가 좀 펼쳐지는지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2부에서는 이제 불용님 하면 떠오르는 갭 메우기, 갭 벌리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도대체 뭔가요? 일단 저는 부동산 투자의 일종의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 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지역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보다 가격이 낮고 대체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갭을 큰 그 A급이 먼저 벌리면 자연스럽게 B급, C급이 갭을 메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투자하면은 굉장히 투자 기술로서 유용한 활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갭 벌리기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갭 벌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서울에서 어느 지역을 좋아하세요라고 하면 다들 강남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A급지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시작이 됐을 때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대상이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 일종의 가장 먼저 선도 아파트가 움직이는 것들을 가격 갭을 벌리는 거다. 왜냐하면 그쪽이 먼저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니까요. 그 현상을 갭 벌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갭 벌리기가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우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들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나요? 그걸 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용성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마용성. 그 마용성이란 단어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유행했던 그런 기사였는데 사실상 마용성 하게 되면 마포, 용산, 그 다음에 성동이잖아요. 근데 마용성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강 북단이에요. 한강 북단인데 재밌는 거는 바로 그 아랫단이 강남구라는 거죠. 강남 3구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강남이 먼저 선호도가 높으니까 먼저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체지로 너무 비싸버리니까 대체지로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그 지역에 마용성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강남과 우리 동네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우리 가격은 저평가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올라야 돼. 이런 심리 구조가 다 같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용성이란 단어 하나를 보게 되면 갭 벌리기를 하는 강남을 기준으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갭 메우기를 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성동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 왕십리 쪽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붙어있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뭐 크레시티인가요? 뭐 이런 쪽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결국 그 갭 벌리기가 시작되는 게 강남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마용성, 성동구를 갖다가 메우기 대상이라고 봤지만 강남을 배제하게 되면은 얘가 또 벌리기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동대문구가 따라 움직이고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최근에 노동강까지 온 거죠. 최초의 시작은 어쨌든 강남구가 강남 3구 쪽이 가격이 먼저 무섭게 오르고 그러니까 저기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마용성도 주변에 있던 마용성이 뒤따라 오르고 또 마용성 오르니까 또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지역들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울에 어떻게 보면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강도 같이 이렇게 네. 끝에 가서 오르는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갯벌리기, 갯매우기 이런 현상들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지역 간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역 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는 이거를 갖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예, 어떤 예. 특정 지역이고 제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당산역 앞에 가서 보게 되면 네. 당산역 앞에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가 당산 레미안 4차예요. 예. 대단지고 옛날 그 강남맨션이라는 거를 갖다가 재건축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네. 위치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아파트 중에 효성 1차, 2차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레미안 4차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 옆에 있는 효성 1, 2차가 네. 그 뒤에서 따라 움직이게 된다거나 또는 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푸르지오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반도 유보라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같은 지역 내잖아요.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대체재가 따라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저는 지역 내 갯벌리기 갯매우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그게 아파트 말고 네. 뭐 다른 뭐 빌라나 아니면 뭐 다세대 주택이나 네. 일반 뭐 단독 주택이나 네. 이런 주택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기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건 아파트거든요. 네. 그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고 나면은 결국 또 심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빌라가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빌라로 오기 전까지 온갖 동네 아파트들이 다 갯벌리기 갯매우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빌라는 쳐다보지 않는 거죠. 자금이 웬만큼 된다면 다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흔히 말하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바꿔요. 아파트는 이제 안 되겠다. 예, 하니까 상품을 바꾼다는 거죠. 예. 이 상품을 바꾸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파트는 분명히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네.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때 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들이 정부가 뭐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번에 틈새 시장이 생겨버렸던 게 아파텔이고요. 네. 그 아파텔도 또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빌라, 더더구나 요즘에는 또 빌라들이 신축 빌라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만족도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는 살 수도 없고 되게 오래됐으니까 싫은 것 같은데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 간 갯벌리기 갯매우기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상품 간 갯벌리기 갯매우기는 가장 나중에 볼 대상이라 갯매우기 대상의 일종이긴 한데 별로 투자처로서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대체지이기 때문에 예. 대체재는 다시 시장이 원상복귀가 됐을 때는요 원래 다시 아파트의 선호도로 다시 가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요. 특히나 그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신축 빌라죠. 네. 신축은 구축이 돼가는 과정이고 빌라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저는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아파텔, 그다음에 빌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파트처럼 뚜렷하게 자주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울의 그 갯매우기, 갯벌리기 지역 이동이 네. 강남에서 이렇게 노도관까지 좀 가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대략 알겠는데 네. 그럼 그 주변의 수도권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잖아요. 경기권도. 그렇죠. 네, 그럼 경기도는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나요? 그러니까 경기도도요. 예. 경기도를 갖다 서울을 기준으로 이제 4사분면으로 나누게 되면 서부권, 뭐 동부권, 네. 그다음에 동남권, 서남권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자, 보통 그렇게 있는데 결국 이게 사람들의 그 선호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수도권이긴 하지만 사실 서울급이다라고 보는 것 중에 뭐 대표적인 지역이 뭐 과천 같은 지역이라든지 네. 뭐 분당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 뭐 광명도 요즘에는 거의 서울급이잖아요. 서울이 쓰잖아요. 예, 뭐 그런 데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 여기는 경기도급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죠. 근데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들도 보면은 다 그 신기하게 서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어질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아까 뭐 동남, 서북 뭐 이런 것처럼 그 나눠지면서 움직임이 점점 교통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교통망을 따라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동남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경부 라인. 네. 경부 라인으로 가는 라인이 움직임이 가장 강하고요. 아무래도 강북 쪽 라인이 조금 움직임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네. 항상 교통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제 책에도 그 내용을 적기는 했는데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남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판교라든지 분당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좀 네. 있으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당이라든지 이 지역이 굉장히 움직임이 강해져서 가격이 높아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용인 수지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신축 신도시 있는 광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계속 퍼져나가다가 결국 수원까지 퍼져나가고 네. 수원까지 퍼져나가는 게 상승 후반부 가게 되면 점점 밑으로 가서 뭐 화성 뭐 기타 평택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반대적으로 서남권 같은 경우도 광명을 기준으로 시작하게 되면 광명, 부천, 뭐 아래쪽이면 시흥, 목감, 안산 뭐 이런 식으로 인천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 지역 간 갭벌리기, 갭메우기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을 좀 알고 있으면 네. 사실 서울은 나중 사이클이 와도 네. 내가 모아둔 돈이 그만큼 안 되는데 네. 서울 아파트 사기에는 너무 무리인데 네. 이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권으로 좀 눈을 돌려서 네. 서울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목도하면 눈으로 보면 네.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서도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네. 가격대가 허락하는 그런 네.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네. 나중에 이제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런 기회를 잘 노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예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제가 예. 우리 1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바꾸는 그 구간 네. 약간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 것도 좋다. 네네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표현을 썼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항상 대체제를 찾는 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먼저 더 큰 수익을 얻는다고 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갭벌리기 갭메우기 현상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서울을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3년 전인가요? 3년 전쯤에 제가 있는 카페에 있는 스터디원들한테 수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난장에도 그랬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움직이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추격 매수만 하려고 해요. 내 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심리 현상은 본능이라고 보거든요. 본능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배고파지는 건 본능이에요. 네네. 이제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안다는 거죠. 네. 갯벌리기 갯메우기 현상도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본능이에요. 음. 비싼 곳이 못 사니까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가는 현상. 이거는 본능이라고 수익을 추구하는 본능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자금이 부족하다는 분한테 항상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곳 중에서도 분명히 인프라가 좋은 곳이 많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원을 얘기를 했더니 네. 수원 안 오르는데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말이 돼라는 그 얼굴 표정을 경험했던 게 안산이에요. 네네. 신안산선이 2019년인가요? 그때 2019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 12월 달에 그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나올 때 제가 그걸 봤었어요. 신안산선 그 2019년 조기 착공. 네. 그게 그 내용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와 이거 사람들이 신안산선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모멘텀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그 안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신안산선이라는 휘발유를 던져주면 움직이겠구나. 더더구나 교통 라인이 거기 존재를 하고 있고 더더구나 4호선 라인도 지금 있고 네. 강남 가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라고 한다면 움직이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요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장에 저의 똑같은 실패 경험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때 그렇게 봤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거라고 알았지만 그땐 저도 설마 오르겠어? 설마 저기가? 네. 이런 생각. 그 내용이 지금 인천까지 와 있는 거죠.
인천 얘기하게 되면 또 다들 인천이 오른다면 끝물이라던데요. 이런 소리만 하고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네. 사실상 지금도 인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송도를 필두로 해서 서울에 가까운 부평, 계양, 뭐 서구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놓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 내에서도 갯벌리기, 갯매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천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어디를 보냐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을 봐요. 사람들은. 네. 왜?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거기서도 돈 없어서 또 그 내부에서 인프라는 괜찮은데 아직 덜 움직인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수익도 나는 충분해라고 하면은 내가 다음번에 그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그분들은 설마 때문에 그 수익마저도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들을 지금 되게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이제 그 끝에 이제 밀려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천까지 왔어요. 네. 왔는데 또 인천의 또 중심지들은 되게 많이 오른 상태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또 외곽지밖에 없는데 네. 거기는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도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도 드는 걱정은 또 나중에 만약에 하락이 시작되면 쇠퇴기가 오면 외곽지부터 빠진다면서요. 막 네. 이런 얘기를 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고민들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분들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저 역시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네.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8년 9년을 가지고 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그렇게 해서 외곽지가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외곽지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저는 추격 매수한 곳이 위험한 것이지 오히려 지난장의 가격보다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항상 높게 책정이 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안 떨어지더라고요. 올라간 지역을 막 추격 매수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렇죠. 오히려 예전 장에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얼마 안 돼서 2억짜리를 샀다. 네. 근데 지난 장에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호갱노노예요. 예, 예. 호갱노노 같은 걸 보면 아마 2006, 7년도부터 아마 그래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제가 확실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지역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안 좋았던 동네가 흔히 말하는 퀀텀 점프를 뛰어요. 네. 뛰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다른 지역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갭을 메우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갭을 메우기 할 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추격 매수를 한다고.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 중간 정도 되는 곳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요.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시점 됐을 때 영끌했던 사람들이 다 중심 지역 나름대로 A급, B급으로 갔잖아요. 예. 이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경우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폭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상대적으로 덜하더라고요. 왜? 인천광역시거든요. 네, 네. 아까 인천 같은 경우라면 네. 인천광역시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예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서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올랐다 떨어지는 폭이 되게 큰데 인천광역시 정도의 수준이고 서울에 출퇴근하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는 잘 떨어지지 않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너무 크게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과도하게 욕심 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공시지가 1억 미만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들어가시는 게 네. 이게 지금 원래 본질 가치보다 높은 상황이 아닌데 약간 그 틈새 시장화돼서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버블 현상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서 그런 데는 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곳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 웬만한 지역 같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과거는 그랬고 또 지금 현재도 이런 사이클과 그런 지역별 어떤 갭매우기가 동일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도 똑같을까요? 다음엔 어떤 차이가 다음 장에는 다음 장에는 차이가 생길 여지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가 아까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는 네.
본능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네. 저는 본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본능은 바뀌지 않는데 네. 취향은 바뀔 것 같아요. 취향은 네. 네. 사람들이 수익이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 뭐 이런 본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시점에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똘똘한 한채라고 하는 그 본능은 변하지 않는데 취향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예전의 취향은 중대형이었거든요. 예. 당시 사회상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의 취향은 서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더 이상 집 지을 땅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신축이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향 자체도 옛날엔 중대형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중대형까지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서울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취향이 바뀌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도 무언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취향은 바뀔 거다. 어떤 취향인 거는 바뀔 것 같은데 그 내에서 일어나는 본능인 그 수익을 찾아서 움직였을 때 대체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현상,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예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고 싶은 현상, 네. 이 갯벌리기와 이 갯모기 현상은 안 바뀔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런 질문을 드린 의도 중에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인데요. 네. 사실 작년에 코로나 같은 그런 유행하는 그런 질병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저희 그렇죠. 과거에 돌이켜 보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풀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규제책을 썼고 네.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전월세 갱신제라는 이런 네. 정책을 또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되려 부양시키는 네. 그런 효과를 좀 나타냈다라고 봐져서요. 네. 그거에 이제 다음 사이클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슈 때문에 더 그런 사이클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더 상승이 뭐 과도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도 현상은 비슷하게 돌아갈 거다. 네,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네. 진폭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움직이는 패턴은 비슷하다고 봐요. 네. 코로나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코로나가 그렇게 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강하면 집안에 콕 박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집 사러 돌아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능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들이 더더구나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푸르는 또 다른 현상을 만들면서 네. 집값을 올리는 데 영향을 또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는 항상 투자는 대응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기본 구조는 존재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변수들만 존재하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도는 네. 이번 장에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라서 진폭이 더 커진 것은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것들이 안 일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되게 이번 장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의 시대상을 반영한 걸 수도 있는데 카카오톡, 네. 밴드, 네이버 카페 네. 이런 등등등의 투자 커뮤니티가 네.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